이 셰프급 화려한 요리 실력을 가진 요리하는 배우시죠. 네. 또 건강까지 챙기셔서 돈을 번 오늘의 주인공 서태화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킨파이터 최종 우승자 서태화 씨. 서태화 씨입니다. 오늘 지금 왜 우리가 아침 얘기를 했나 했더니 이렇게 저도 이제 서태화 씨가 나왔던 요리 경연 프로그램 많이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요리를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생각했었는데 요즘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집에 이제 손님들 초대하는 걸 좋아해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요리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제작진이 특별히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살도 그렇게 잘 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제일 우와. 쪘을 때는 대학교 때고 중간에는 제가 여행 다닐 때 작품 끝나고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 이제 작품 하고 있는 중간. 우와, 어떻게 그럼 저렇게. 지금은 약간 좀 세 번째 사진에 거의 가까우신 거잖아요. 예, 지금 세 번째 사진. 완전 고무줄이세요, 대학 시절은 진짜 모르겠어요. 아예 모르 딴 사람인데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 체중 조절을 이렇게 쉽게 하시죠? 그러게요. 진짜. 역시 입금입니까? 정말 제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 살 빼고 살 찌는 일이다. 계속 그거를 자부를 하고 다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점점 너무 힘든 일이네. 진짜 제일 힘든 건데.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찌는 건 더 쉬워지면서 빼는 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 평소에 다이어트 빼실 때 네. 식단을 어떻게 만들어서 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탄수화물 줄이기. 예, 역시 탄수화물 이게 진리구나. 오케이, 지금 저 하고 있죠. 지금 한 지 꽤 됐죠. 그렇죠. 8개월 됐, 아니 8개월 됐죠 이제. 오, 근데 계속 감량 중이에요. 아니 그거 있었어요. 예? 감량 중입니다. 제가 얼굴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건 순전히 나트륨 때문이지 탄수화물은 없습니다. 나트륨이 이렇게 무섭수다. 아무튼 뭐 현재 이제 서태화 씨의 모습은 좀 다이어트가 싹 돼서 건강하신 모습이니까 여기도 뭐 세이브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이브 포인트를 체크를 하자면은 다이어트로 예방한 질환, 다이어트로 오는 질환들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고혈압은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34만 4,602원. 100원짜리 뗄까요? 아니 정확하게 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네, 당뇨병 진료비가 75만 6천 원. 1,000원짜리도 떼죠. 10,000원 단위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료비가 23만 4,189원. 진료비만 있어본 거죠. 징그럽게 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봐봐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더 해야지. 이걸 다 더하면 네. 대략 133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많이 드네요. 야, 그 서태화 씨의 건강 비법이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Can you come through? 네, 안녕하십니까. 서태화입니다. 오늘 또 저희 집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요. 감사하고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끝내고요. 너무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다이어트 식단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먼저 뭐 할 거냐면은 밥 대신 양배추가 들어간 양배추 닭가슴살 김밥. 그다음에 들깨 소스로 버무린 두부김치. 저거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다. 야, 저렇게 살을 빼셨구나. 저럼 진짜 맛있게 뺄 수 있겠네. 진짜 편견이 깨지는 게 저는 다이어트 하려면 일단 부엌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살을 많이 뺐다 쪘다 해봤는데 네. 안 먹으면은 훨씬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이거는 너무 맛있겠다. 들깨 두부김치.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근데 오늘 특이하게 닭가슴살을 수비드를 할 텐데 수비드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집에서 어렵게 수비드를?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오늘 할 겁니다. 이거를 팔팔 끓는 그냥 맹물에 하셔도 됩니다. 원래 집에서는 소금 간만 좀 해놓고 끓으시면은 요걸 딱 넣고 불을 딱 끄고 20분만 딱 지나면은 굉장히 촉촉한 닭가슴살로 변신합니다. 오늘 양배추 김밥은 양배추를 밥 대신 밑에 깔 거니까요. 최대한 좀 얇게. 저는 양배추 진짜 좋아하거든요. 채 썬 양배추에다가 소금 간 아주 살짝만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당근. 양배추처럼 너무 굵지 않게 가늘게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 살짝 뿌려서 소금 간 조금 해서 렌지에 40초 정도만 돌리겠습니다.
오. 파프리카는 너무 가늘게 안 써시는 게 그 파프리카 식감이 좋아하는데.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기 때문에요. 당근의 한 2배 정도 굵기,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수비드, 간단한 수비드로 한 닭가슴살 지금 찍고 있는데요. 정말 손의 감촉만으로도 정말 촉촉한 게 느껴져요. 정말이에요. 진짜 해보세요. 저건 정말 촉촉합니다. 오. 퍽퍽이 아니라 촉촉. 아, 기가 막혀. 꼭 다리살 같아, 먹는 게. 약간 광고 느낌 났어요 지금. 약간 강정호 씨 사모. 사모세요. 사모세요. 왜냐면 혼자 찍으시면 그 매워야 되거든요. 맞아. 너무 재밌네요, 진짜. 아, 눈물 났어요. 아이고, 이게.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말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까 살짝 절여놨던 양배추 있잖아요. 물기를 좀 쫙 빼시고, 아까 소금 간은 했으니까 여기다가 들기름. 몸에 굉장히 좋죠, 들기름. 들기름을 넣는구나. 기름 향 좋은데. 이걸 이제 밥 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밥같이 보일 겁니다, 이게. 야 근데 저거 혼자 한번 해먹보고 싶다. 말아주겠습니다. 저거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선배님이? 내가 살 뺄 때마다 처음에 이제 해먹는 음식이에요. 자, 아우 색도 이쁩니다. 이렇게 꼭 밥이 있는 것 같죠.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저거는 출시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두부를 멸치 다시에다가 이렇게 넣고 멸치 향 그 맛이 배게 좀 넣어 놓을 겁니다. 오늘 김치도 볶지 않고요. 한번 씻은 다음에 쫑쫑쫑 썰어서 참기름 살짝 둘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 왜 돌려요? 볶은 김치 맛을 내기 위해서 생김치가 아니고. 자, 이제 들깨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와. 여기다가 소금 간만 조금 할게요. 들깨 소스가 정말 맞는 게. 우와 맛있겠다. 저 정말 고소해요. 네. 자, 아까 육수에 담아놨던 두부 있죠? 그거를 꺼내서 두부를 육수에다 넣어놓으면 그 그 육수 맛이 싹 배들어서 따로 간을 안 해도 정말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요리 잘하신다. 와. 재료를 다루시는 게 좀 다른 만들어 거죠. 놓은 들깨 소스 있죠? 그걸 싹 뿌려가지고 드시면 정말 맛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도 저렇게 먹으면 맛있지. 우와. 고소하겠다 진짜. 진짜 고소해요. 우와 너무 맛있겠다. 저게 다이어트식이라니. 건강이니까 홍삼 물 마시고. 아 배고파. 밥이 안 들어가도 맛있겠다.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드시면. 들기름 같은 걸 좋아하는데 들기름이 오메가3가 풍부해서 그 혈관 순환에도 좋고요.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들기름 자주 먹습니다. 두부김치, 두부 먼저. 두부도 고소한데 들깨 소스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이게. 혼자서 식사하는 혼밥도 굉장히 즐기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오! 원래 남이 해준 게 제일 맛있지 않아요? 살이 찔 때는 제가 혈압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살을 좀 빼니까 또 정상으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약을 먹고 그런 건 아닌데 항상 그래서 이렇게 몸무게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가족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데 혹시 서태하 씨도 주변에 가족분들 중에 그런 질환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 아버님이 고혈압하고 이제 부정맥 계셔가지고, 예, 저희 외할아버님도 이제 고혈압 있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혈압 쪽은. 평소에 그럼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았을 때는? 제가 살이 쪘을 때. 뭐 이거는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뒷목으로 뭐 온다 이런 건 아닌데 저는 그게 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살이 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뒷목이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봤는데 정말 위에가 최고가 이제 160, 170까지 올라가고 최저가 100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네. 와.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또 이제 식단 조절하면서 살을 쭉 뺐더니 또 정상으로 다시 또 돌아오고. 높은 혈압이 뭐 139 이하, 밑에 이제 이완기 혈압이 이제 89 이하를 우리가 정상 범위라고 보는데 좀 높으신 편이죠. 굉장히 높았죠. 네네네. 예. 한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 통즉 불통, 불통즉통이란 말이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같은 통이지만 이제 통하냐 아프냐에 따라서 이 한의학에서 또 이 전체 흐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했다고 보면 되죠.
사실은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볼 네. 수가 있는데 네. 고혈압은 말 그대로 이 혈관의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로 지속이 되는 거다 보니까 혈관벽이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네. 올 수 있고요. 오. 동맥경화가 오게 되면 어떤 협심증, 네.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도 올 수가 있고요. 오. 사실은 혈관의 문제다 보니까 인지 기능에 문제가 네. 생기는 치매도 생길 수 있고 또 하나 무서운 건 단백뇨 같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장 고혈압으로요? 아니 고혈압을 진짜 여러 너무 가지가 다 가볍게 걸리네. 여겼는데요. 전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혈압 판정을 딱 받고 네. 네네.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게 식단 관리거든요. 아. 예, 식단 관리하면서 아까 봤던 그런 네네. 양배추 그 마리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운동을 또 병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참 운동 요즘은 밖에만 나가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턱 막혀요. 그리고 특히 막 33도 넘으니까 이제 막 저 이제 막 걷기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못하겠어요. 제가 그저께 한 번 걸었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아 이게 또 명분이다. 그거는 명분. 그건 너무 핑계예요. 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 약간 그때 있잖아요. 약간 그 이봉주, 황영주 선수가 42.19를 드시고 딱 들었는데 확 떨어질 때 우리 전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10층 정도 걸어왔는데 10분 정도를 걸어왔는데 정말 와 너무 문제 있는 거예요. 실신하시더라고요 거의. 이 하늘에 별이 보여요.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덥기 더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더 하셔야 돼요. 아니 네. 근데 우리가 겨울에 네. 사실 혈관 관리 막 위험하다. 갑자기 따뜻한데 갑자기 막 맞아. 나가 맞아. 막 있다가 혈압 온다 막 이러는 찬데 가면은 막 혈압 온다 이런 얘기 겨울에 많지. 사실 지금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한 것 플레이 같긴 같지 한데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은 그냥 선선하고 따뜻하고 그러니까요. 안전하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맞나요? 그러니까 날이 따뜻하면 혈관도 편하게 이완되고 예, 좋을 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진짜요? 사실 우리 지금 하나도 안 덥잖아요. 오히려 약간 쌀쌀할 정도로 춥게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내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근데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자체의 그 혈관도 수축을 시키면서 이게 심장의 부하가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혈관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겠죠. 찬 계곡물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영장 들어갈 때 바로 뛰어들면 심장마비 큰일 옵니다. 나죠. 심장이 이렇게. 네, 먼 곳부터 적셔라. 되게 웃긴 게 이거 묻힐 때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먼 곳부터 붙이는 거예요. 그래요?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아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지금까지 평생을 당연히 이렇게. 재성 씨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절 괴물로 만들었군요. 세상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생존 왕이야. 아 그러네요. 아니, 저는 그 10분 어저께 위험하게 10분 운동을 하고 너무 뜨겁고 몸이 더우니까 무슨 위험하게 10분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네. 갑자기 혈관이 탁 수축하면서 어지럽기도 하고 실제로 혈압의 그러니까. 변동이 심하게 오기도 하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를 반복하니까 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여름에 그럼 찬물 샤워도. 그럼 뭐 이렇게 찬물 샤워할 때 좀 조심해야 되나요? 사실은 하시면 안 돼요. 오 진짜요? 너무 더울 때 우리 뭐 등목한다, 네네네네네. 찬물 샤워한다 하는데 이게 일단은 찬물을 확 부어버리게 되면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수축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압이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샤워를 끝내고 나오면 얘네들이 다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확장하면서 오히려 체온을 더 올리려고 해서 저어요. 위험하구나. 그래서 등목이 이렇게 위험한 예, 거예요? 더위를 위험하네. 식히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지근한 물로 몸에 부담이 없게 전반적인 체온을 낮춰주셔야 돼요. 찬물 이거 발광하면서 찬물로 목욕하는 그 맛이 있었는데 그렇게 위험한 행동이었다니.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혈관에 안 좋습니다. 네네. 몰랐습니다. 아니 어쨌든 제가 식단 관리를 하면서 이제 혈압들이 이제 정상 몸무게가 돌아오면서 정상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그 먹는 음식으로만 가지고는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뭐 그런 거 위해서 좀 챙겨 먹고 하는 건 또 있거든요. 뭐 음식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기름, 좋은 기름 그런 걸 가지고 또 스페셜한 요리를 한번 좀. 너무 기대됩니다. 화면으로 확인할까요? 네. 오셨군요.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아, 형. 누구시죠? 반갑구만. 언제적? 야, 씨, 언제적? 태화 식당에서 또 뭘 또 맛있는 걸 해주시려고 또. 식탁 들어온 기념으로 서태화의 오마카세 항상 하듯이 오마카세를. 서태화 특선 서태화 특선 음식. 알아서 주세요. 네네. 첫 번째 음식은 에피타이저로 애호박 샐러드.
생애호박에다가 단호박이 아니라 찌라는 애호박으로 간장 샐러드를. 양념을 뿌려서 재놓은 다음에 거기다 파마산 치즈하고 이제 아몬드하고 올려서 먹는 에피타이저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게 원래는 이태리 에피타이저인데 이태리에서는 소금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간장을 더 좋아하니까 간장 그 쯔로. 여기에 또 우리 몸에 좋은 기름 들어갑니다. 그 뭐야? 드세요. 어때요? 혈관에 좋다면 뭐는 못 먹겠네. 아니야 괜찮아. 근데 지금 무슨 기름을 뿌리신 거지? 오케이. 저 기름이 뭐냐면 오메가 3. 봐. 예, 오메가 3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 호박에 뿌리신 게 네, 오메가3 기름이라고요? 네네네. 이 오메가3가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 몸에서는 식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몇 개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콜레키스티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먹은 지 한 20분 정도가 되면 이 호르몬이 나와서 너 이제 배불러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데 특히 오메가3를 먹을 때 이 호르몬이 활발하게 나와요. 식욕 억제를 해줘. 와, 좋네요. 형, 이거 뭐 할 거냐면은 생강? 생강? 뭐 할 거냐면은 여름은 또 농어철이잖아요. 농어 제철. 여름 보신 농어찜 할 거예요. 농어찜? 이야. 우와. 와 저런 찜. 집에 있는 약간 찜기가 아니야, 장비들이. 아이고 건강 챙길 때 됐다. 그럼 종합검사 받아봤더니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거야. 밖을 너무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서 웬만하면 집에 있으니까. 오, 야. 그러니까 우리도 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맞아. 아 이거 햇볕도 못 보고 활동량도 줄고 그러니까 살도 찌고 자꾸 붓고. 맞아. 이 노출해서 10분만 밖에 있어도 비타민 D가 뭐 10분, 15분만 있어도 되는데. 우와. 와. 우와, 너무 맛있겠다.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저런 걸 집에서 먹을 수 있어. 우와. 오 맛있어요? 바로 동남아야. 아 근데 저거 생선 너무 먹고 싶은데요. 아 그게 궁금하다. 근데 이게 해주시기만 하고 본인은 안 드세요? 선배님? 다이어트 중이라. 근데 농어도 혈관에 좋나? 생선에 생선. 오메가 3 그 지방질이 많잖아요. 아 생선이니까. 생선에도 아. 오메가3가 많군요. 몇 개 와인 한 잔 드릴게요. 아, 형. 아이 잘 먹겠습니다. 이야 순환을 위하여. 지금까지 나온 집 중에 처음으로 가보고 싶은 집이에요 지금. 고맙습니다. 아, 형. 건강. 야. 아프지 맙시다. 아 건강해야 돼. 아프지 말고. 응? 예. 최초로 영상 보고 박수 나왔네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게으른 식성을 가진 사람에게 정말 좋았던 거는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다. 근데 이거를 배합을 어떻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맛있을 것 같은데 저게 맛있을 것 같은데 아까 닭가슴살도 그렇고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맛도 맛이지만 몸에도 너무 좋은 그런 맞아요. 식단이잖아요. 야, 이거만 챙겨 먹어도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좋은 음식으로 잘 차려서 드셨는데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 몸에 불포화 지방산이 좋지. 그러니까 견과류 먹자. 그리고 생선 먹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른 뭐 고기나 육류 이런 거 드시는 것보다 좋은 건 맞는데 혈관 건강을 생각하시면 차라리 오메가3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좋은 게 자연식품들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도 포화 지방산이 섞여 따라갈 수밖에 있으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과하게 드시면 조금 포화 지방도 많이 섭취하실 수 있죠.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좀 좋은 지방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름만 들으면 왠지 포화지방산이 뭔가 다 만족이 돼서 좋은 거일 것 같잖아요. 네. 그 포화지방산이 바로 제 오른쪽에 있는 이 하얀
이런 고체 덩어리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화지방산의 특징은 실온에 뒀을 때 이런 버터나 돼지 기름처럼 주로 고체 형태로 있게 돼요. 근데 이게 내 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도 뭐 실온과 크게 다르지 않는 약간 미적지근한 온도잖아요. 이런 상태로 혈액 내 속을 몸에? 돌아다니면 막히겠지. 혈관을 막고 혈관에 늘러붙고 그렇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내 몸에 나쁜 지방이에요. 포화가 나쁘다. 그렇죠. 네. 반면에 불포화 지방산은 이렇게 보통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게 네. 돼요. 내 몸에 들어갔을 때도 액체 상태로 잘 흐르다 보니까 배출이 용이하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원래 기름은 기름으로 녹잖아요. 그래서 몸에 나쁜 쌓여있는 포화 지방산을 얘네들이 좀 녹여주면서 같이 끌고 나가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좀 상대적으로 좋은 기름, 포화 지방은 좀 나쁜 기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생선이 이제 좋으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이제 요리를 많이 해 드시는데 이게 너무 고열에 뭐 가열해서 기름을 튀긴 형태가 돼버리면 네.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 형태가 굳어요. 아, 이거 많아요. 먹고서 후라이팬 봤더니 그렇지. 네, 하얗게 굳어 있어서 맞아 맞아. 그건 포화 그런 포화 지방산인 거죠. 결국은 생선이라도 섞여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선 요리나 이런 걸 많이 먹어도 오메가3 같은 이런 건 따로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예. 좋고 혈관에도 훨씬 더 좋은 거네요. 네, 오메가3가 기본 기능 자체가 이 혈중 그 중성지방도 낮춰주지만 그로 인해서 혈액을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네. 안타까운 건 이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꼭 외부적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 일일 권장 섭취량이 보통 오메가3 2g 정도인데요. 예. 네.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이 한 0.3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보통 굉장히 부족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식품으로 섭취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양일 수밖에 없죠. 오. 아니 근데 오메가3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서태하 씨는 어떤 종류를 드세요? 제가 요즘에 먹고 있는 오메가3는요. 네. 차세대 네 RTG 오메가3라. 이번에 차세대가 붙었어. 네. 1세대가 이제 TG형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2세대가 E형 그리고 3세대가 RTG. 지금 드시는 네네. RTG 오메가3가 최신 버전. 네. 3세대. 1세대 T지형 오메가3 같은 경우는요. 이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2대1로 비율로 있는 거고요. 천연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2세대 EE형은 불포화 지방산 하나를 따로 빼서 거기다가 알코올을 붙여놔서 우리가 이제 좋은 것만 먹어보자 네네. 했던 게 2세대라 보시면 되고요. 네. 이 3세대 이제 RTG 오메가3 네. 같은 경우는 이 알코올이 붙어 있어서 이제 흡수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 모양은 비슷하게 유지를 하되 포화 지방산은 다 없애고 불포화 지방산으로만 채워놓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오메가3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못 드신 게 어유 네네. 약간 비릿한 향이 생선기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즘은 차세대 오메가3에는 장용성 코팅을 해줘요. 장용성 코팅. 그게 뭐예요? 장까지 살아가는 약간 그런 거죠. 장에서 녹는 코팅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논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네. 오메가3를 일반 그냥 소프트 연질 캡슐이랑 장용성으로 만든 캡슐의 흡수율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먹게 되면 이제 위에 머무는 시간을 고려를 했을 때 2시간 정도 이제 지났다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거의 70% 정도가 위에서 용해가 돼요. 그러니까 막 어치가 올라오고 속이 비리고 이렇게 되는데 장용성 캡슐로 코팅할 경우는 10%밖에 용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쫙 올라가잖아요. 이건 이제 장에서 용해가 돼서 나머지는 장에서 용해가 되니까 오히려 소화 흡수율도 더 높아지고. 그러네요. 이 실제로 이 체내 흡수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 그 오메가3와 네. 차세대 RTG 오메가3 흡수율을 비교를 했더니 이 차세대 RTG 오메가3 흡수율이 일반 오메가3 흡수율에 비해서 무려 124%나 흡수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 흡수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 그 혜연 쌤이 다이어트에 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툭 던지는 건데 이것도 뭐 논문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혹시 누군가 뭐 이런 걸 연구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이런 거 다 연구하죠. 뭐?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는 오메가3를 먹으면 콜레키스토키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포만감을 유지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체중 감량과 오메가3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연구를 좀 해봤는데 과체중분들을 대상으로 오메가3를 총 8주 동안 꾸준히 섭취를 하게 하고 이제 7주, 8주가 됐을 때 식후 포만감을 좀 물어본 거예요. 0.3g의 오메가3를 섭취한 군을 이제 대조군으로 두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원래 먹어야 되는 1.3g 정도의 고용량 오메가3를 먹은 분들이 더 유의하게 포만감을 더 잘 느끼고 배고프지 않고 덜 먹으려고 하고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적은 양만 먹어도 충분히 만족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이어트 관련해서 저도 논문 하나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건강한 여성 네. 60세에서 75세를 대상으로 12주 정도를 이 오메가3를 계속 섭취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휴식 때 산소 소비량,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했을 때 산소 소비량 모두가 유의하게 증가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뭐 산소 소비량이 높으면 뭐 좋아요? 네, 저희가 이제 불을 피울 때 처음에 산소가 공급이 확 되면 불이 확 오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체내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진다라는 건데 그만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식할 때, 그다음에 운동할 때 모두 지방 산화가 증가한 것이 결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 휴식 대사량, 그다음에 운동 시 에너지 소비량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오메가3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효율을 높여요. 확인할 수 있었죠. 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RTG 오메가3 먹을 때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흡수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 어류에서 추출한 기름들이기 때문에 이 산패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 기본을 지켜야죠. 유통기한 확인해 주시라는 거. 아무래도 어류다 보니까 뭐 해산물이나 어류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랑 좀 상의를 하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겠죠.